네, 이야기가 있는 유리의 식탁, 줄여서 이유식,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시간인데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잖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건강한 음식을 전하시는 건강전도사 상과들 청국장 마을 정남희 대표님을 모시고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산동에서 17년째 자연 음식,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있는 밥장사 정남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먹는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좋아하는지 또 이제 건강해지는지 이런 정보를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저를 통해서 또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충 알지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탄산음료 정도는 깊이 하는데 네. 근데 또 그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꼭 먹어요. 그런데 왜 안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알면 정확하게 끊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가 않고 나쁜 건 아는데 그래도 뭐 죽지는 않으니까 오늘만 먹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좋은 걸 많이 먹기보다는 나쁜 걸 적게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멀리 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통되는 식품들 중에 화학적 식품 첨가물이 한 3,000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우리가 뒤에 이제 물건 같은 거 사면 뒤에 식품 그 첨가물이라 해서 표시하는 거는 78가지는 요즘 8가지인지 여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다 안 찾아와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78가지인데 요거는 법적으로 꼭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2,900가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 쓰여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먹는 식품 첨가물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뿐이다. 네, 이렇게 네, 알 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네, 어떻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옷을 하나 백화점에 가서 사더라도 누가 만들었으며 디자인은 누가 했으며 천은 무엇이며 나한테 색상은 맞는지 사이즈는 맞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따지고 네. 사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아니면 또 다른 데 돌아보고 와서 합당한지 아닌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한 정작 120분 정도 고민한다더라고요. 네. 정작 내 입에 들어가서 네. 내 몸의 세포를 살리고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먹는다는 그러네요. 것이 네, 그냥 저는 딱 봐서 맛있겠고 또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잖아요. 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모든 방송은 뉴스 빼고는 방송 안에 내용 전체가 간접 광고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도 방송을 딱 틀면 거기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고 막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음식도 만들어요. 네. 그런데 채널을 딱 돌리면 홈쇼핑에서 팔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매진 막 떠요. 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저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광고인지 정말 저것이 내가 먹어갖고 좋은지 네. 성분은 무엇인지 정말 따져보고 한번 좀 이따가 사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안 좋고 약한 사람들이 기가 얇아요. 전해요. 그래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막 해요. 네. 근데 몸은 늘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장 우리 식탁에 기본적인 골고루 먹는 거를 하지 않으면서 뭐가 좋다 막
휘둘리니까 네. 어떻게 해요? 돈은 돈대로 지출되고 네. 몸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해서 종이장 체력이 되는 거죠. 저질 네. 체력.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아유, 그러네요. 네. 또 그게 이제 요즘 먹는 프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네. 프로를 보면 먹거나 여행 가거나 여행 네. 가서 먹거나. 예, 예. 그러니까 네. 여행도 여행 가는 걸 해요. 그러면 채널 돌리면 여행 상품 팔고 있어요. 네. 근데 먹는 것도 뭐 셰프들이 나와서 어떤 음식들을 많이 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소스도 많이 쓰고 또 음식을 쇼처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화려하게 담아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먹는 정말 오이나 뭐 상추나 이렇게 해서 된장에 네. 나오는 밥상을 차려내면 뭔가 소홀했고 네. 정성이 안 들어갔고 부족한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게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음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사실 잎, 뿌리, 줄기, 열매 한식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음식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많이 보면 잎, 뿌리, 줄기, 열매를 다 사용해서 한 밥상에 나오는 식탁이 잘 없어요. 네. 이게 한식을 잘 만들면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음식인데 손이 많이 가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또 왠지 모르게 양식은 분위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뭔가 우아한 느낌이 들고 네. 이런 내가 그날 어떤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음식은 우리가 가격이 좀 비싸다고 속으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네. 분위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음식이 정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고민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가 지금 좀 제일 급하게 시급하게 멀리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시급하게 멀리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제가 꼭 자면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 네. 또 유통기한이 길게 잡혀 있는 거. 통조림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음식이 정말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제때 공급받으려고 하면 냉장고에 오래 두는 음식은 좋지 않아요. 네. 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야채 같은 경우는 3일이 넘어가면 벌써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손실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땅에서 멀어졌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 식물을 요리해서 먹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자꾸 요리를 하려고 해서 그런데 네. 우리가 상추쌈, 오이를 그냥 된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이제 이 쌈 잎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그냥 네. 딱 씻어서 먹으면 생식이에요. 네. 예. 데쳐서 먹으면 화식이에요. 네. 그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또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예. 사실 뭐 브로콜리 같은 거 항암 효과 있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살짝만 데쳐 먹어도 되고. 예, 예. 그쵸? 뜨거운 물에 이제 왜냐하면 가에 이 겉에 이제 유통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약품 처리가 좀 예, 돼 이제 있죠. 바깥에 이렇게 왁스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쑥 들어가면 농약 성분이나 또 그 야채에 있는 세균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그냥 저는 잘 먹어요. 네. 아무 간도 하지 않고 양배추도 그냥 잘 먹고. 몇 분 정도 끓는 물에 예, 살짝 데쳐야 되나요? 한 1분 30초 지나가면 네. 거의 살균하고 농약 성분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폭 삶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 삶은 아무래도 영양소가 손실이 좀 더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식을 먹으면 사람 몸이 좋아하는 부분도 많은데 네. 이제 요즘은 농약 성분들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시절이니까 네. 예, 뜨거운 물에 한번 탁 이제 한 1분 50초 정도, 30초 정도 이렇게 1분에서 2분 사이 데쳐내면 네. 예, 세균은 죽고 농약 성분도 빠지고 좀 그나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예.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호두랑 아몬드를 먹는데 그 호두 아몬드도 굉장히 농약이라든지 약이 많이 발려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호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산 호두
그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네. 하루에 하나씩 깨어가 드시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수입해가 오는 거는 껍질 다 까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껍질을 까서 오니까 호두가 벌레가 잘 먹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벌레가 먹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호두가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산패가 빨리 돼요. 네, 맞아요. 네. 호두는 특히 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류경과 막 이래서 정말 봉투에 취급하는 데가 먹기 좋게 나오죠.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씻어보라고 합니다. 손님들한테. 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쌀을 씻어 먹으면서 제가 왜 호두는 안 씻어 먹냐고. 네. 그러면 이러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호두를 그냥 찬물에 씻으면 그 성분이 잘 안 빠져나오는데 네. 한 55도, 60도 뜨거운 약간 물에 뜨거운 물이네요. 예, 네. 뜨거워요. 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씻어 보시면 정말 더러워요. 진짜요? 네. 안 해봐서 상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호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었을 때는 혀에 이렇게 떫은 감 먹었는 것처럼 떫은 느낀 것처럼 혀에 네. 뭐가 끼는 느낌이 드는데 깨끗이 싹 씻어서 이제 뭐 건조기에 말리신다든지 건조기에 말리실 때도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38도 네. 이런 데에서 이제 말려갖고 냉동실에 건조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풍기에 말리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 속까지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연식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호두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었더니 암 걸린다는 소리가 네. 호두 자체는 좋지만 이게 네네네. 수입 과정에서 네. 어떤 이제 약품 처리를 네. 어떻게 해가 왔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먹어버리니까. 그렇군요. 네. 정말 쌀은 씻어서 밥을 하는데 네. 호두, 아몬드는 씻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아몬드 생걸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성이 있다고. 보통 우리가 아몬드를 먹을 때는 다 네. 볶아져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유통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견과류는 그냥 씻어 드세요. 네. 씻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집에 있는 견과류 한번 씻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주의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기농 채소도 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기농이니까 농약을 안 쳤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먹어요? 그냥 대충 씻어 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많이 친 채소는 농약 때문에 우리가 세척을 좀 깨끗이 해야 되고 네. 유기농 같은 경우는 정말 유기농이라면 얘들은 또 약을 안 쳤기 때문에 세균이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지금 잘 못하는데 프랑스에서 7명이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역학조사하니까 유기농 채소 먹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먹으시면 안 돼요. 유기농도 그냥 흐르는 물에 좀 깨끗하게 식초 같은 거 넣으면 그렇게 되죠. 하셔도 되고 네.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대충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흐르는 물에 세균하고는 네. 좀 씻어서 드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너무 무지하네요. 우리가 너무 이거 좋다 이렇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먹는 방송 빼면 방송이 없을 정도로 먹는 거에 대한 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왜 먹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네. 정말 이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예, 따져봐야겠어요.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은 보면 지독하게 편식하라라는 책 그런 책이 제목도 있어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편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정말 깐깐하게 골라서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음식 자체가 내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내가 먹는 음식이 꼭 나다. 예. 네. 또 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네. 근데 이게 우리 먹는 음식이 가장 기본인 재료에 충실하면 네. 좋은데 이거를 안 하고 계속 집에서 TV를 너무 많이 보시면 요리를 많이 하는 프로를 보다 보니까 내가 요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어려워요, 음식하기가. 네. 근데 저는 그냥 우리 50년대, 60년대 먹던 것처럼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표현하면 촌빨 날리게 네. 먹읍시다. 이러면
그거 이상 속 편하고 좋은 음식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요, 만약에 오이나 고추도 쌈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예. 이 좋은 쌈장, 고추장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 6차 산업 이래갖고 농촌에서 만드는 뭐 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된장, 간장 또 네. 이런 산업들도 육성이 많이 되고 있어서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네. 좋은 된장, 고추장, 간장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나오는 이런 된장, 고추장, 간장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면 너무 비싸죠. 너무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당연히 지불을 하고 내가 몸이 좋아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말 병에 약값으로 쓸 네, 바에야 예, 미리 네. 가장 좋은 거는 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살충제 계란 때문에 네. 또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살충제 계란이라고 지금 한창 이제 떠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네. 저희들 같이 자연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법은 사건이 터져야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쵸.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살충제가 문제도 문제이지만 TV로 이렇게 보면 닭이 자라는 환경 네. A4 용지 하나 위에 그 계지에서 A4 용지 하나만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거 보면은 TV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계지 하나에 닭들이 막 쫙 그 이렇게 다 들어앉아서 네. 이제 요즘은 뭐 무항생제 이렇게 해서 계란도 나오기도 하지만 물에다가 항생제 섞어 갖고 주고 또 네. 사료에는 또 GMO 옥수수 이게 사료로 들어가서 먹고 하니까 과연 저는 그것이 우리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할까? 네. 우리가 보기에 먹을 것이 정말 풍부한 건지 아니면 풍부 속에 빈곤을 그러네요. 이렇게 따지니까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먹을 게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네. 모르고 먹는 것이 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네. 또 까다롭게 하면 그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고 먹는 게 약이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당신은 모르고 먹는 게 약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을 뒤에 내가 모르는 언어로 뭐 영어로 했든지 불어로 했든지 모르는 언어로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써여 있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나는 모르고 먹으면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죽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해드려요. 그러네요. 최근에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네. 쥐가 네. 쥐약을 먹는 이유. 예. 무지하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식당 네. 이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음식이 뭐가 중요하며 이러면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몸도 약했고 네. 또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책을 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몸이 약한 거가. 그렇죠.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누가 또 전화가 와서 몸이 이래 해갖고 이제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나이가 들면 약한 것이 당연하죠. 네. 그래야 우리가 기운도 빠지고 해야 욕심도 내려놓고 또 죽을 준비를 네. 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20대처럼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나이로 성숙한 과정으로 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한 거하고 또 우리가 점점 또 노쇠가 가는 거는 달라요. 그쵸. 예. 제가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겠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 저는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네. 죽는 그날까지 현역으로 뛰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네. 있어요. 근데 죽는 시간은 우리가 언제라는 거는 알 수는 아무도 없지만 모르죠. 네. 저는 사는 그날까지 좀 더 건강하게는 살고 싶다라는 그쵸. 생각이거든요. 일하면서 너무 예.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활동량이라 이런 면에서 네. 그래도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픈 부분은 한 군데 두 군데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네.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조금 더디할까 네.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아픈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촌발 날리는 식단으로 네. 건강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강한 음식을 전하시는 건강전도사 상과들 청국장 마을 정남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